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개통으로 중심역으로 부상할 광주 송정역의 환승체계 불편 등이 여전해 준비 부족이 역력합니다. KTX 개통을 보름 앞두고 광주 김포가 항공요금이 일부 시간대이긴 하지만 4만 1,000원대로 떨어지는 등 KTX보다 낮아집니다. 유대회 D-100일인 오는 25일에 광주와 서울에서 기념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광주 대인시장에서 천원 식당을 운영해온 김선자 할머니가 향년 7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이 어느덧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남의 새로운 관문으로 기대되고 있는 광주 송정역은 여전히 준비 부족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에 대비해 송정역 주변으로 건립되려던 복합환승센터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마련을 위해서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더니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당장 비좁은 역사 시설도 문제지만 송정역을 거쳐서 전남권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승객들은 교통편을 한두 차례 더 갈아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동하는데 거기서 버스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죠. 그럼 버스편이 없으니까. 해남 있죠. 서남권 방향은 광천터미널 출발하는 직행버스가 송정역을 경유해서 목적지로 운행하도록 이런 방안들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KTX를 타고 광주역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교통편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첨단과 일곡, 문흥동, 남구청 등 도심 주요 지역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10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움직일 경우엔 평균 15,000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시내에서 송정역까지 바로 연결하는 거점 환승역을 구축하고 최단 거리로 운행하는 직행버스를 전면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직행버스 도입은 KTX 본래 취지의 신속성을 살리는 좋은 교통 대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송정역 주변으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승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를 오가는 광주 택시 요금이 내려갑니다. 광주시는 혁신도시까지 간 광주 택시가 빈차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공차 운행을 감안해 오는 23일부터 최종 목적지의 미터기 요금의 30%를 가산 징수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까지 현재 25,000원 선인 택시 요금이 18,900원 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요금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서 한국공항공사가 요금 인하로 맞불을 놨습니다. 승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KTX보다 더 싼 요금을 내놨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김포 사이의 항공요금이 다음 주부터 할인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광주와 김포로로 가는 항공편 14편 가운데 4편에 대해 주중요금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할인은 항공사가 제공하던 온라인 예약 할인 10%에 공항공사가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항공요금은 67,200원에서 최대 41,100원까지 떨어지고 KTX 요금 46,800원보다 낮아집니다. 공항공사는 항공편이 KTX보다 빠르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KTX로 승객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요금 할인 대상에 광주 김포 노선을 올해부터 추가한 점이나 KTX 개통을 열흘 앞두고 할인을 시작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포 울산 노선의 경우 경부선 KTX 개통의 영향으로 지난해 승객이 2010년에 비해 54% 줄었습니다. 한편 할인 항공편 정보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나 항공사 홈페이지의 예매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에는 비가 그치고 회색빛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에는 약하게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고 낮 동안 구름만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낮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좀 더 낮고요. 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이 시각 하늘 표정입니다. 지금 구름이 가득하고요. 곳곳에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조금 답답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 동안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은데요. 광주 10도, 화순 11도, 순천 10도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19도, 담양 18도, 순천도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에 큰 어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광주 대인시장에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단돈 1,000원만 받고 밥을 팔았던 김선자 할머니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좋은 일에 나누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불쑥 물건을 보내게 됐습니다. 모두 1,000원 식당 주인인 김선자 할머니에게 시민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김선자 할머니는 2010년부터 적자를 감수하며 무료나 다름없는 단돈 1,000원에 밥을 팔아왔습니다. 적자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애들이 용돈 준 거 있으니까 어차피 나도 뭐 그런 거 갖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태고 또 좀 모자라면 누구 손길을 통해서든 쌀도 보내주시고 소금도 보내주시고. 2012년 대장암으로 쓰러졌을 때도 할머니는 1,000원 식당을 찾아올 어려운 이들이 그냥 발길을 돌리면 어쩌냐며 걱정했습니다. 상당히 여기 궁금해져.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전부 설명을 해줬죠. 병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우리 몇 명 와가지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만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배고파 봐서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알기 때문에 1,000원 식당을 시작했다는 김선자 할머니. 할머니의 뜻에 감동한 시민과 상인들은 너도 나도 손을 걷어붙여 식당 운영을 돕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한 11시 반부터 한 2시까지는 막 사람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찬 같은 거, 김치 같은 것도 담아주고 와서 상도 넣고 같이 이제 설거지 같은 것도 하고. 대인시장 상인들은 유족과 협의를 통해 1,000원 식당이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은 험담하고 뭐 몰아가고 막 그런 걸 볼 때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웃간에 서로 나눠 먹고 그런.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영대회 선수촌을 도시재생과 연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구도심 재생 차원에서 수영대회 선수촌이 지어져야 한다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또 유대회를 위해 방문한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광주의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곳이 선수촌 부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봄 광주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이달에만 2곳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고 분양을 시작하는 등 오는 5월까지 7개 단지에서 3,9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까지는 민간 사업자들을 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5월에는 LH가 광산구 선운지구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0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광주 전남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설명회를 엽니다. 지자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LH는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협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 제도를 악용해서 돈을 챙긴 부동산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애인 수십 명이 이 업자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들은 평생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새로 분양된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세대 가운데 10%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 분양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청약 경쟁 없이 혹은 제한 경쟁을 통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평생 한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부동산업자 조모 씨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조 씨는 장애인 38명의 이름을 빌려 이 명의로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여기에 웃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을 얹어 일반인들에게 되팔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이 2년 동안 1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 광주 아파트 분양 시장이 경쟁률도 높고
프리미엄 또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애인들은 조 씨에게 150만 원에서 600만 원씩을 받고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아파트 살 능력은 안 되니 이름을 빌려주고 얼마간의 돈이라도 챙겨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되면 200만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 거기 능력도 없고. 부동산업자와 장애인들을 연결시켜준 건 다름 아닌 장애인단체 회장들이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사건에 연루된 지회장들을 해임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는 이런 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일이든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찰은 업자와 전직 장애인단체 간부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넘긴 장애인들의 경우 푼돈을 얻은 대신 평생 한 번뿐인 특별분양 기회를 날리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유대회 D-100일인 오는 25일에 광주와 서울에서 기념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조직위는 오는 25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D-100일 기념 행사를 갖고 홍보 차량과 응원단을 동원한 대대적인 대회 홍보에 나섭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대회 홍보탑 제막식을 갖고 신라 호텔에선 유니폼 패션쇼를 열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유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이나 심판진 등 유대회 패밀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회 선수단이나 심판진 등이 조직위에서 발급한 카드를 갖고 광주 관광이나 쇼핑을 위해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요금이 면제됩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집 광주시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이 윤장현 시장의 공약에 맞춰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 특화거리를 계획도시처럼 조성한 뒤 중국인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조차 생소한 TPP는 과연 무엇이길래 식량 주권을 포기한 조공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개별 나라와 맺는 FTA가 핵폭탄이라면 TPP는 수소폭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와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최근 쌀과 소고기,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좁혀져 올 상반기 중 타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버금가는 경제권이 생겨나지만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농축산물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FTA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참여국들의 합의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12개국 가운데 10개 나라와 FTA를 맺고 있어 굳이 불평등한 협정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의 TPP 가입은 곧 한일 FTA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일 FTA는 이전에 한국 기업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개방론자들마저도 TPP 가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경제계에서는 참여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느냐보다 불참했을 때 어떤 손해를 보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TPP를 둘러싸고 한동안 거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 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무차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태양 부의장은 긴급 현안 질의에서 광주 지역 10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의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요구했고 특히 중고등학교는 50% 이상의 등본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한 법률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BS의 입시정보 설명회가 오는 주말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립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EBS가 주관하는 이번 입시 설명회에서는 EBS의 대표 강사들이 올해 수능 시험에 대비한 학습 전략과 일정별 대학 입시 전략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1시 반까지 입시를 하면 됩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과 참교육 학부모의 광주지부는 선행학습을 홍보하는 학원들을 제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 동명동과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 지역을 실태 조사한 결과 20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광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된 만큼 학원 운행 조례를 개정해 금지 사항을 위반한 학원들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여수와 광양을 찾았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광양항 육성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찾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박람회 시설 곳곳을 돌아보며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임대 또 이 필지를 좀 나눠가지고 부분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만 광양항 육성 방안을 묻는 질문엔 조금 엉뚱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대형 크레인 등 컨테이너 관련 시설 확장이 광양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지만 유 장관은 이미 전국 2위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을 제시했습니다. 석유, 그다음에 철광석, 철제, 무연탄 같은 그런 화물을 유치해가지고 오히려 또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투포트 정책을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느 항구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요. 앞으로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유 장관은 또 세월호 참사가 났던 진도 팽목항이 아닌 여수와 광양을 먼저 찾은 이유에 대해선 안산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직접 찾아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비전 포럼이 다음 달 3일과 4일 아시아문화정보원에서 열립니다.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비전 포럼에는 민족주의 이론 권위자인 베네딕트 앤더슨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시아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문화전당을 설계한 우규승 건축가의 전당 투어와 건축 생산 워크숍 등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오늘 서구 유천동 신청사에서 개청실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30억 원을 들여 건립된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건물 벽면의 태양광 발전과 지하 150m 깊이의 지열을 이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건축물로 지어졌습니다. 광주에는 비가 그치고 회색빛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에 약하게 이슬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고 낮 동안 구름만 다소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0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조금 낮은 상태고요. 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하늘 표정입니다. 지금 구름이 가득하고요. 곳곳에 안개 때문에 시정이 조금 답답한 상태입니다. 오늘 낮 동안 이렇게 구름 많이 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 낮은데요. 장성 9도, 광주 10도, 나주도 10도를 가리키고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영암 10도, 강진도 10도, 낮 기온은 평년을 4도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구례 19도, 순천 18도, 여수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낮부터 차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